최근 UFC는 오는 2021년 1월 24일에 열리는 코너 맥그리거 선수와 더스틴 포이리에 선수의 2차전에서 이기는 선수가 최근 은퇴를 발표한 무패의 챔피언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선수와의 2차전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공개된 하빕 선수의 근황을 보니 솔직히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하빕 선수는 최근에 종합격투기 단체를 인수해서 사장의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면서 살짝 사업가 그리고 정치인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격투기 선수가 사업이랑 정치라니. 물론 격투기 선수가 은퇴하고 이런 도전을 하는 게 하빕 선수가 처음은 아니지만 도대체 어떤 일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르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 10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선수는 저스틴 게이치 선수를 트라이앵글 초크로 꺾은 다음에 케이지 안에서 승자 인터뷰를 통해 은퇴를 발표했죠. 많은 팬분들께서 하빕 선수의 전적이 29승 0패인 만큼 30승을 채우러 옥타곤에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UFC의 데이나 화이트 사장도 하빕이 은퇴 발언을 했을 당시에는 최근에 아버지를 잃어 부친상을 당해 좀 감정적인 상태로 은퇴 발언을 한 거라고 컴백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빕 선수의 최근 행보를 보니 그의 컴백 가능성은 굉장히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하빕은 이 GFC를 EFC 이글 파이팅 챔피언십으로 리브랜딩하고 조금 더 세계적으로 뻗어날 거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빕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UFC 측에서는 포이리에와 맥그리거 경기의 승자와 하빕 선수를 붙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하빕은 쿨하게 제가 왜요? 이 두 선수 중 한 명이랑 왜 싸워야 되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기자가 UFC는 그 경기가 흥행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마 맥그리거 선수와 하빕 선수의 리매치를 가장 원하겠죠?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하빕 선수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자님 말씀이 맞아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스포츠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경기예요. 포이리에와 맥그리거는 둘 다 챔피언이었고 두 선수가 챔피언이었을 당시 모두 제게 항복을 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말은 당나귀가 쫓아와야 뛰기 시작한다. 당나귀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야 말들이 뛰는 수준 근처에도 오지 못합니다. 저는 이 두 선수와 싸우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UFC가 만약 저에게 1억 달러를 오퍼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냐고요? 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스포츠적으로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경기예요.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서 UFC의 상업적인 면모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빕 선수는 자신의 어머니가 허락해야만 격투기에 복귀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다시는 격투기 경기를 가지지 않을 거라고 어머니랑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UFC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솔직히 모든 투기 종목의 선수들은 사망 혹은 큰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습니다. 경기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치고받고 싸우고 굉장히 강도가 높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격투기 선수들은 은퇴 후 10년, 20년, 30년 뒤에 찾아올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 주변인이나 가족들은 격투기 선수가 빨리 은퇴를 하길 바라는 케이스가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맥그리거 선수처럼 돈을 많이 벌고 굉장히 뜸을 많이 들이며 가끔씩 한번 경기를 치르는 게 본인의 건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죠. 뭐 살짝 다른 얘기긴 한데 돈도 상당히 많이 벌고 앞으로 여러 계획이 있는 하빕 선수 입장에서는 굳이 격투기에 컴백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하빕 선수가 인수한 고릴라 파이팅 챔피언십은 크게 보면은 러시아 격투기 단체이긴 한데 그 본사는 하빕 선수의 고향인 다게스탄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열린 대회는 2020년 10월에 열린 GFC 그 10번째 대회였고요. 현재는 2개의 대회가 더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GFC는 러시아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빕이 EFC로 리브랜딩을 한 뒤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거라고 합니다. 다음 진출 지역으로는 중동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후
이후에는 미국으로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UFC의 데이나 화이트 사장은 하빕 선수가 역사상 최고의 격투기 선수라고 항상 굉장히 높게 칭송을 했는데, 만약에 하빕 선수의 EFC가 미국으로 진출을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UFC랑 EFC는 물론 대회 규모에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살짝 두 사람의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하빕 선수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UFC 기자회견 현장에 데이나 화이트 사장이랑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에 백 사장을 태그하고 See you soon, 곧 보자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백 사장은 댓글로 브로피스트라고 하죠. 네, 이거를 날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빕 선수가 UFC에 복귀하려고 떡밥을 던지는 게 아니냐고 추측을 했는데, 가장 최근 소식을 통해선 경기는 관심이 없다고 또다시 쐐기를 박은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비즈니스적인 미팅을 얘기한 건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그 의도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하빕이 인수한 GFC 같은 경우에는 이미 UFC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인 UFC 파이트 패스를 통해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빕 선수가 GFC를 EFC로 리브랜딩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UFC를 통해서 송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것도 살짝 딴 얘기긴 한데, UFC 파이트 패스를 구매하시면은 프라이드라든지 스트라이크 포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격투기 단체들의 경기를 볼 수 있고, UFC의 과거 경기들도 모두 한 자리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긴 합니다. 단점을 하나 꼽자면은 영어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빕은 GFC 인수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핵폭탄 같은 발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합격투기 MMA를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인데요. 사실 종합격투기를 올림픽 스포츠로 만들자는 이야기는 하빕이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 지난 2013년부터 UFC의 백 사장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MMA가 올림픽 종목으로 선택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나름 최근인 2016년까지도 올림픽에 대한 미련을 놓지 않고 2020년 도쿄 올림픽이나 2024년 올림픽에는 MMA를 꼭 올림픽 종목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2020년은 물 건너갔고 2024년을 노려야 되는데, 최근에는 데이나 화이트 사장이 올림픽은 언급조차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계획도 수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빕이 올림픽 떡밥을 다시 들고 나온 거죠. 하빕은 MMA를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기 위해 벌써부터 정치질을 시작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조만간 올림픽 위원회인 IOC의 회장과도 만남을 가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빕은 자신의 목표가 2024년 파리 올림픽에 MMA를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시키는 게 목표지만,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선 꼭 MMA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빕은 MMA가 올림픽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폭력성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만약 MMA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합격투기 단체가 겪고 있는 스폰서 고민, 이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될 거고,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종합격투기의 대중화에 훨씬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사업뿐만 아니라 하빕은 정치에도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죠. 최근에 또 하빕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긴 했는데, 이슬람교에 관해서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교의 예언자인 무함마드를 그린 만화를 보여준 한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사건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이슬람에서 예언자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 라고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고, 터키를 포함한 다양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보란 듯 한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프랑스 니스 노르트람 대성당에서 칼로 흉기를 휘두르며 무차별 살인을 벌여 3명이나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3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른 아침 기도를 하러 나온 70대 할머니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가 또다시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았다. 우린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오늘 방송의 주인공인 하빕은 유명한 독실한 이슬람 신자이죠. 그는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을 발로 밟은 듯
듯 신발 자국을 포샵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15억 무슬림의 마음을 모욕하는 이 쓰레기와 그의 추종자들의 얼굴을 더럽히소서라는 공격적인 글을 올립니다. 이걸로 굉장히 많은 격투기 팬분들이 실망을 했죠. 이슬람교의 예언자인 무함마드의 얼굴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 규칙이 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적용하냐며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를 든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언자 무함마드의 얼굴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게 만화로 그리기만 해도 테러리스트들의 타겟이 될 만큼 굉장히 금기시된 사항이긴 하죠. 워낙 좀 정치적이고 복잡한 사항이라 뒷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거는 좀 추측성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하빕이 굳이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프랑스 대통령을 비판한 이유가 단순한 신앙심 때문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하빕의 발언을 들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저도 하빕이 예상대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고 또 최근에 하빕이 인수한 GFC가 다음 진출지로는 중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하빕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계획적이고 판을 짜기 위한 목적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빕은 좀 무서운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격투기를 올림픽 종목으로 만든다든지 새로운 단체를 또 크게 키운다든지 혹은 격투기 대중화를 위해서 힘을 써주는 거는 격투기 팬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계적으로 팬도 많고 영향력도 많은 하빕 선수가 굳이 사람이 죽은 살인 사건을 거론하면서 심지어 살인자를 비판한 사람을 되려 본인이 비판하면서 이 정도로까지 정치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UFC의 상업적인 면을 비판한 하빕 선수가 또 자신만의 격투기 단체를 만든다고 하니 이 단체만큼은 좀 공정하고 스포츠적인 면이 조금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좀 분란과 분쟁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하빕 선수가 정치와 종교를 본인 사업에 접목시켜서 좀 이 복잡한 문제에 기름을 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데요. 하빕 선수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로써 더스틴 포이리에와 코너 맥그리거 선수 사이에 승자가 붙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졌는데 그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니까 내심 또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차도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